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마음이 편한 자산이 있다고 해서 그 자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 ETF를 오래 들고 가다 보면 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가장 큰 축은 배당 ETF였지만 저는 그 하나로 모든 투자를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이 좋았는데도 왜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자산을 함께 남겨두었을까요? 오늘은 왜 저는 배당 ETF를 좋아하면서도 배당 ETF 하나만으로 포트폴리오를 닫지 않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배당 ETF는 분명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가격이 흔들려도 일정한 흐름이 들어오고 계좌를 단지 오르내리는 숫자판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하락장이 와도 완전히 무력한 느낌이 덜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간 자체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배당 ETF를 크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계좌가 너무 시끄럽지 않았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손을 놓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할수록 이런 편안함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날보다 흔들리는 날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구조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배당 ETF 하나에 더 집중해도 되는 것 아닐까? 굳이 다른 자산을 같이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현금 흐름도 있고 버티기도 괜찮고 꾸준히 모아가기도 좋다면 이걸 중심으로 더 단순하게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투자를 오래 할수록 사람은 점점 단순한 구조를 좋아하게 됩니다. 복잡한 판단을 줄이고 싶고 내가 믿는 하나의 방식으로 오래 가고 싶어집니다. 배당 ETF는 그런 욕구와 잘 맞는 자산처럼 보입니다. 계좌를 덜 불안하게 만들고 보유 이유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성장까지 전부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저는 배당 ETF 하나로 포트폴리오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배당 자산이 제 마음을 붙잡아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자산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당이 편안해질수록 또 다른 질문이 조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정감은 얻고 있는데 자산이 앞으로 자라나는 힘까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흔들림은 줄였는데 너무 느린 속도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현재의 편안함을 얻는 대신 미래의 확장성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시장이 성장 자산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배당 ETF를 들고 있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한 축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감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투자자가 성장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단지 현재를 버티는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위에 자산을 올려두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안함만으로는 미래까지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ETF를 좋아하면서도 그 하나만으로 포트폴리오를 닫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은 제게 계좌를 덜 흔들리게 해주는 축이었습니다. 반면 성장 자산은 제게 시간을 믿게 해주는 축이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다릅니다. 배당은 지금 버티게 해주고 성장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배당은 조급함을 낮춰주고 성장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배당은 계좌를 덜 시끄럽게 만들고 성장은 계좌가 너무 느리게 굳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이 역할의 차이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자산이 있어도 그것 하나로 미래의 모든 역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당 ETF가 좋으면 그쪽으로 더 몰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고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더 강화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 버티는 것과 충분히 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둘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도 아닙니다. 배당 ETF 안에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있고 시간이 지나며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체와 별개로 성장 자산만이 줄 수 있는 속도와 방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기술, 생산성, 혁신, 그리고 장기적인 기업 확장성이 반영되는 자산은 배당 중심, 자산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그 역할을 아예 비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안에는 배당 ETF가 가장 큰 축이면서도 나스닥 100과 S&P 500 같은 성장 자산이 함께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건 배당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배당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배당의 역할은 제게 편안함이었고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자산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배당이 채워주지 못하는 미래의 확장성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이 투자에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고를 때 무엇이 더 좋은가부터 비교합니다. 배당이 좋으냐, 성장주가 좋으냐, 배당 ETF가 낫냐, 지수 ETF가 낫냐, 최근에는 무엇이 더 강하냐를 먼저 봅니다. 물론 그런 정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그것보다 앞에 와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산은 내 계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좋은 자산도 쉽게 흔들립니다. 배당 ETF를 들고 있으면서도 성장에 아쉬워지고
성장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흔들림이 버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둘을 경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할이 분명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 ETF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성장 자산은 내 시간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서로를 대신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배당 ETF 하나로 끝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배당을 좋아한다고 해서 성장까지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흔들림을 줄이고 싶다고 해서 확장성까지 포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주는 편안함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만으로 계좌를 꾸리는 것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두 가지 욕구를 어떻게 같은 계좌 안에서 조화롭게 놓을 것인가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걸 조금씩 배웠습니다. 배당 ETF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 남는 부분이 바로 성장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쉬움을 억지로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억지로 누른 감정은 나중에 다른 형태로 흔들림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어느 순간 성장 자산이 강하게 오를 때 견디기 어려운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함은 갑작스러운 추격 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준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성장의 자리를 포트폴리오 안에 남겨두는 쪽이 제게 더 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한쪽으로 기울 때도 제 감정이 덜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배당의 시간이 올 때는 그 축이 계좌를 지탱해주고 성장의 시간이 올 때는 또 그 축이 계좌를 끌어줍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간의 답답함이 오히려 장기 투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포트폴리오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너무 크게 후회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안에 두 가지 욕구를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도 필요하고 미래의 확장성도 필요합니다. 지금을 버티는 힘도 필요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힘도 필요합니다. 배당 ETF 하나가 제게 많은 것을 해결해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ETF를 중심으로 두되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균형에 더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역할을 비워두지 않겠다는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이런 균형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자산을 아주 강하게 믿는 방식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말도 쉽고 구조도 단순하고 설명도 깔끔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감정과 목표가 그것보다 더 복합적이라면 지나치게 단순한 구조는 오히려 오래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계좌를 보면서 그걸 자주 느낍니다. 가장 큰 축은 분명 배당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성장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당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성장이 제 시간을 납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 ETF가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 성장 자산을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필요한 역할이 두 가지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무엇이 더 우수한가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내 계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산끼리 싸움을 붙이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정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배당 ETF 하나로 끝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은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모든 시간을 그 하나에만 맡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ETF를 중심으로 가져가되 성장 자산의 자리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결국 수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19년부터 이어온 시간 안에서 왜 버틴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